안녕하세요, 산가람입니다. 제1편 이후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여기 앞에 보이는 생강나무의 꽃망울에서도,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갯벌들의 예쁜 모습에서도, 그리고 하얗게 꽃이 핀 이 냉이의 모습에서도 봄내음이 물씬 풍겨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등잔빛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흔하지만 맛은 물론 그 약성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건강에 어떠면 나물 약초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나물약초는 제가 좋아하는 채나물 중 하나이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그런 식물 중 하나인데요. 왜일까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양지 쪽인데요. 이렇게 어린 개체들이 적자색을 띠면서 마치 모종을 뿌려놓은 듯 바글바글합니다. 이 개체들은 지난 늦여름에서 가을쯤에 씨앗이 떨어져 발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겨울을 나면서 월동을 하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겨울을 이겨내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개체 속에 더 많은 유효성분을 축적하게 되고요. 그 함유된 유효성분은 인간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정도 개체면 이 식물의 고유하고 분명한 특징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잎을 하나 떼서 그 숨겨진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잎의 윗면은 이렇게 보면 긴 댄잎형의 형태의 불규칙한 결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왠지 낯익은 즐거움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인 구별 특징이 숨겨져 있는 잎의 뒷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잎 뒷면의 주맥을 따라 무엇이 보이세요? 자세히 보면 약간 붉은빛의 가시가 보입니다. 그죠? 이 가시는 개체가 성장하면서 점점 커지고요. 발생 부위도 넓어져서 초여름경에는 잎의 가장자리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 모양이 유사한 왕꼬들빼기와 구별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요 구별 특징 하나만 알아도 이 나물약초 구별법은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식물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한번 맛들이면 없어서 못 먹는 모든 상추의 조상인 가시상추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또는 없어서 못 먹는다고들 할까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맛입니다. 이 가시상추의 도톰한 식감은 어떤 쌈채소보다 훌륭하고 약간 쌉싸래하면서도 고소한 풍미는 먹을수록 중독성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활용 방법은 상추와 같은 방법, 즉 쌈채소로 또는 겉절이나 무침, 초절임 또는 데친 후에 숙취 등으로도 좋은데요. 특히 봄에 줄기를 쭉 올렸을 때는 전초를 베어 녹즙으로 만들면 둘도 없는 보약 못지않은 건강 음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얀 유액 속에 락토카리움 성분 및 여러 비타민류와 무기질류, 루테인 등 풍부한 유효 성분에 따른 실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능 때문인데요. 대표적 효능을 들어보면요. 각종 통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 불안을 진정, 또한 어떤 류의 불면증도 개선하여 숙면을 촉진하고요. 우울감을 해소하고 행복감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피로를 회복하고요. 또한 혈액순환 촉진 작용으로 활력을 증진하면서 눈 건강 등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정말 기특하고 훌륭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가시상추를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중독성이라 할 만큼 아주 뛰어난 맛과 삶의 질까지 개선해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업 목적의 재배나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농가 등에서 재배를 하고 싶어도 재배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가시상추의 생태를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요. 휴경지가 아닌 경작지에서는 거의 확산하지 않고요. 다시 말해서 관리되지 않은 빈터나 언덕 또는 항우지나 도로변 등에 주로 자생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에는 거의 피해가 없고요. 또한 가시상추가 특정 질병을 매개한다든가 또는 다른 식물의 비정상적 변이를 촉발하는 등의 그런 생태를 교란하는 징후는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상추는 왕고들빼기와 가장 유사한 자생기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왕고들빼기가 가장 닮은 생태 특성을 가진 식물이 바로 이 가시상추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확하고 실질적인 생태 조사가 이루어져서요. 생태 교란종 지정이 해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시상추를 일상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외국의 경우처럼 가시상추 추출물로 만든 다양한 제약 및 건강 기능성 제품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맛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이 가시상추,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나물약초가 저기 보이네요. 이 식물은 이렇게 논밭이나 그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된 구별 특징은요. 꿀풀과의 공통된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줄기가 이렇게 사각 모양이고요. 그리고 햇빛이 충분하면 일부나 전체가 적자색을 띠고 또 햇빛이 적으면 이렇게 초록빛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잎은 보시는 것처럼 잎맹이 뚜렷하고요. 위쪽 잎은 줄기를 감싸듯이 이렇게 돌려나고 아랫잎은 이렇게 잎자루가 생기면서 마주나게 됩니다. 봄이 되면 무리를 지어 아주 예쁜 적자색의 꽃을 피우는데요. 이 식물이 바로 사지마비도 풀어낸다는 광대나물입니다. 언뜻 보면 같은 꿀풀가인 긴 병꽃풀과 이 병태와 줄기 등이 많이 닮아 보이지만, 긴 병꽃풀은 이 강대나물에 비해서요, 잎이 다 자라면 약 한 3배에서 5배가량 정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덩굴성의 줄기라는 점, 그리고 강대나물은 해넘이 한해 살이 풀이고요, 긴 병꽃풀은 열애 살이 풀이라는 그런 점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강대나물 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잡풀점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알면 약초, 모르면 잡초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나물약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엽초로 불리는 이 강대나물은요, 플라보노이드, 이리도이드, 쿠마린, 카페산, 페룰산, 비타민 B를 포함하는 여러 비타민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하는 다양한 무기질류 등의 그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논밭이나 그 언저리 또는 빈터나 언덕 등 어디에서나 쉽게 보이지만요, 그 약성만큼은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나물 약초라. 우선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작용, 막힌 경락을 뚫어서 잘 소통시키는 통경락작용, 그리고 풍을 몰아내는 거풍작용, 부종을 내리고 해독하는 해독소종작용, 또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지통 또는 진통작용뿐만 아니라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항염 소염작용, 대장암, 유방암, 간암에 유효한 항암작용, 그리고 영을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작용도 있고요. 부러진 뼈를 잘 이어붙게 만드는 적골작용, 그리고 나아가서免疫력 증강작용까지. 정말 대단하죠. 따라서 사지마비나 안면신경마비 등의 마비, 그리고 손발이 뻣뻣해서 불편한 사지마목을 풀어주고요. 기분 나쁘게 온몸을 돌아다니는 통증이나 지긋지긋한 관절통, 그리고 뼈와 근육이 함께 쑤시고 아픈 근골동통, 또는 타박상이나 넘어져서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증상, 그 외에도 관절염, 중풍, 고혈압, 축농통 등에까지 효험을 보이는 정말 기막히고 대단한 나물약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빨리 알아야 되겠죠? 연한 삽사람이 감도는 이 강대나물은 우선 첫째,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생무침이나 샐러드로도 좋고요. 살짝 데쳐 숙채무침이나 전의 재료, 또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약용하는 방법인데요. 연중 어느 때나 지상구를 채취해서요, 깨끗이 씻어 말려서 말린 거 12g에서 약 20g을 물에 차나 달여서 또는 가루내어 산재로 먹거나 아니면 환을 만들어 먹어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발효효소로 담가서 건강음료로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 강대나물은 이후 단독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을 한번 보세요. 바닥 여기저기에 지천이 할 만큼 많은데요. 이렇게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충 보아 넘길 수밖에 없을까요? 하지만 꽃을 포함해서 전초를 약용하는 아주 소중한 약초로서 이 식물이 바로 항암작용과 소염작용이 아주 우수한 지친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혹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우선 그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잎은 이렇게 깃골형의 깊이 패인 결각이 있고요. 특히 잎의 뒷면을 뒤집어 보면 아주 짧은 털이 밀생을 해서 만져보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 분백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아보면 연한 보랏빛을 띠는데요. 지상부를 잘라 그 단면에도 역시 이렇게 선홍빛에 가까운 보랏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친개는요, 10월이나 11월경에 발화해서 이렇게 로제트형으로 바닥에 바짝 붙어 겨울을 보내고요. 그런 후에 봄에 줄기를 올려서 엉겅퀴와 비슷한 모양의 꽃을 피우는데, 그래서 이 지친개는 엉겅퀴와 가장 가까운 식물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지친개 속의 식물은 유일하게 이 지친개 종뿐인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이 지친개는 강한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물로 끓이는 분들도 많지만 끓는 물에 데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을 갈아가면서 우려낸 후에 무침이나 나물전 등 여러 나물 재료로 이용해도 좋고요. 또 쓴맛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생무침이나 녹즙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먹을 것도 많은데 뭐 그렇게 쓴 것까지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암이나 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염증을 평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나물이나 음식으로 그것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입맛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의 범주를 넘어서서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또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방에서 이효초로 불리는 이 지친개의 대표적 효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항암물질인 햄스텝신 B를 함유한 이 지친개는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는데, 그에 더 나아가서 탁월한 소염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폐암, 결장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에 대한 강력한 항암 작용을 보여주고요. 또한 임파선염, 유방염, 유선염, 체온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소염 작용까지 보여줍니다. 또한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청열 해독 작용, 그리고 외상으로 생긴 어혈을 제거하고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그 소종 작용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종기나 외상출혈 등에도 아주 좋고요. 폐설도 빨리 돋아나게 하고요. 골절상 등에도 그 효험을 보이는데요. 이 지친개 이렇게 알고 보니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서 지천으로 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그런 약초이고요. 그래서 약으로 이용을 할 때는 전초 말린 것 12g에서 19g 정도를 물에 달여서 복용을 하면 되고요. 골절상이나 외상 등에는 신선한 것을 짓지어 부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나물 약초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둥근 결각이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마치 하트 모양 또는 콩팥 모양으로 생긴 잎들을 가진 식물이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강대나물과 잎 형태와 줄기 모양이 많이 닮았습니다. 그죠? 어라? 여기 비교하기 좋게 강대나물이 바로 옆에 있네요. 자,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강대나물과 비교해서 잎의 크기나 덩굴성이라는 점 위에도요. 강대나물의 입장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 잎의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결각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 식물은 얕은 둥근 산행의 결각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잎자루가 이렇게 길면서 잎자루에 짧은 털이 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 식물이 바로 금전초로 불리고 특히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속 결석을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꿀풀과의 김병꽃풀입니다. 주로 자생하는 곳은 냇가 주변이나 산 초입 부근의 방근을 또는 그늘이면서 습기가 충분히 유지되는 그런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개체수 감소에 따라서 이 김병꽃풀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병꽃풀은 신선한 것 그대로나 또는 생무침으로 먹어도 향긋한 향이 좋고요. 아니면 데쳐서 숙제무침이나 나물밥 또는 된장국 등으로 이용해도 아주 맛있는데요. 긴 병꽃풀의 생태 특징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하게 덩굴째 채취를 했지만요. 채취를 할 때는 가급적 덩굴째 뽑지 말고요. 한 덩굴에서 잎들을 솎아내듯 고루 채취하면 오래도록 보존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긴 병꽃풀은요, 가테킨,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이스플라본, 루테올린과 여러 비타민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나물로 먹기는 아까울 정도로 탁월한 약성을 발휘합니다. 대표적 효능을 들어보면요, 소염, 진통, 해열 해독, 진해그담, 항바이러스, 항암, 그리고 어혈을 풀고 붓기를 내리는 산후 소종 작용 등으로 면역을 증진하고 혈액순환 개선 또는 감기 예방이나 천식,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요. 특히 담석이나 방광결석, 신장결석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뇨배석 작용은 정말 탁월하다 하리만치 좋은 힘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납충 등을 예방하고 소화불량, 통풍, 종기, 황달, 그리고 어린이의 기침이나 감기, 그리고 이하선염이나 방광염 또는 화상 등 여러 피부 질환 등에도 많이 쓰이는 이 긴 병꽃풀, 잘 기억해 두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으로 이용할 때는 연중 어느 때나 전초를 채취해서요, 햇빛에 잘 말려서 하루 15에서 30g을 차나 달여서 또는 담금주로 만들어서 음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긴 병꽃풀 역시 추후 단독 영상으로 자세히 찾아뵙고요. 자, 다음 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딱 봐도 토끼가 아주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요. 논밭둑이나 텃밭 등에서도 자주 만나는 그런 식물이죠, 그죠? 예, 국화과의 보리뱅입니다. 이렇게 로제트형으로 겨울을 난 후 봄은 물론 살아있는 동안 내내 쉼없이 꽃을 피우는 반복 생식을 하는 해넘이 한해살이 풀인데요. 이 보리뱅이는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애완과도 잇닿아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춘궁기에 밥에 함께 넣어서 밥의 양을 늘리거나 또는 조금 넣은 쌀에 이 보리뱅이를 많이 넣어서 멀겋게 죽을 쑤어 먹던 그런 구황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마지못해 먹었던 음식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건강을 위한 웰빙 음식으로 재조명된다는 사실이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이나 의학기술이 미비하던 시절 이 보리뱅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질환을 일으키는 혈관 속 염증은 물론 요도염이나 유선염, 관절염 등 염증을 없애는 소염제로 또는 외상으로 인한 통증 등의 효과 빠른 진통제로 그리고 생활질환을 할 수 있는 감기나 그로 인한 인후염, 인후통, 편도선염 등에는 소염 진통 해열제로 나아가 간경화 등 간을 해독하는 간기능 개선제 또는 피로회복제 등으로 이용되었으니 마치 토끼가 자신에게 필요한 풀을 찾듯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풀을 경험적으로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슬기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보리뱅이는 잎이 아주 부드럽고요. 잎의 앞뒷면 모두에 많은 털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보랏빛 잎색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납작 붙어 있는 로제트형이고요. 그리고 잘라보면 하얀 유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살짝 데쳐서 잘게 썰어 넣어서 나물밥으로 또 보리뱅이 죽이나 생무침, 숙취무침도 좋고요. 특히 이 시기에 많이 채취하면 뿌리째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가 보리뱅이 김치로 담궈도 별미의 맛을 즐기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뱅이를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만 먹어도요, 천연 인슐린을 일으켜지는 이눌린과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카로틴, 그리고 비타민 K, 철분 등의 비타민류와 무기질류 등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항당뇨, 항산화작용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체로 불리는 이 보리뱅이를 약으로 이용할 때는요, 연중 수시로 뿌리까지 채취를 했어요. 햇빛에 잘 말려서 하루 기준 말린 거 10에서 15g을 차나 달여서 음용하고요. 외용 시에는 지체 한부에 고루 도포하면 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설기가 서려있는 고마운 풀 보리뱅이를 되새기며 마지막 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도 여러분이 자주 보신 식물일 텐데요. 들판이든 강변이든 아니면 산책로 주변이든 그늘이 없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식물만 보면 이름과 달리 태양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이렇게 로제트형일 때 가만히 보면 색깔도 그렇고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모습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식물은 보여지는 외형이 제 생각과 다르게 주로 밤에 꽃이 피어 달을 맞이한다 하여 이름 붙여진 달맞이 꽃입니다. 잎을 떼서 이렇게 보면 약간 넓은 댄잎형의 잎의 가장자리가 물결을 치는 듯한 모양이면서도 도톰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달맞이꽃 종자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요, 이 달맞이꽃의 잎과 줄기에는 혈관과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시토스테롤,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쿠에르세틴, 그리고 염증 감소와 대장이나 간 또는 피부에 발생하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캠페롤, 그리고 방광염이나 방광 통증을 완화 개선하는 펜토산 등 종자유에 못지않은 아주 뛰어난 유효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맞이꽃과 관련해서 요즘 SNS를 보면 논란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 달맞이꽃에 독이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아리고 매워서 나물로 먹기에는 적당치 않다든가 또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등의 그런 주장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독성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독성은 없고요. 다시 말해서 독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물로 적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개인의 호불호를 존중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기준에 의한 나물 이용 여부는 아무 문제 없이 마음껏 맛있게 즐기셔도 됩니다. 아마도 달맞이꽃의 잎이나 뿌리 특유의 매운맛 그리고 약간의 점액질 때문에 독이나 나물 이용 여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미끌거리는 점액질은 대파의 잎의 경우처럼 독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매운맛은 우선 이 시기의 로제트형 달맞이꽃의 뿌리나 잎을 생으로 또는 생무침으로 먹어보면요, 매운맛보다 오히려 달큰한 맛이 더 많이 감돌고요. 그런데 데친 후에 바로 무침 등으로 먹어보면 먹을 때는 잘 모르던 연한 후추 느낌의 매콤함이 입안에 한동안 남는데요. 이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생나물로 혹은 묵나물로 아니면 2, 3일 물을 갈아가며 우려낸 후에 이용을 하면요, 훌륭한 나물이 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데치면 나타나는 매운 현상은요, 예를 들어 생강을 편으로 덮거나 가루내어 볶으면 매운 성분이 더 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데치는 과정에 열로 매운맛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 독과는 무관하고요. 오히려 매운맛은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에서 알 수 있듯이요,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분해,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서 우울감도 해소해주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등의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매운맛, 쓴맛, 신맛 등 여러 맛을 골고루 섭취해야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맞이 꽃은요, 황산화작용 및 혈전을 막고 혈관 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대장, 간, 피부에서의 암세포 발생과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동맥경화, 비만 등의 대사증후, 즉 성인병을 예방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만성적 전신세약이나 천식과 감기, 나아가서는 위장병, 소화불량, 인후염, 피부염과 피부 미용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 약으로 이용하실 때는 가을에서 봄 사이에 뿌리 또는 전초를 채취해서요, 잘 말려서 하루 5 내지 10g을 차로 우리거나 달여 마시면 되고요. 전신세약에는 대추 우려낸 후에 죽으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지만 아주 훌륭한 맛과 뛰어난 약성을 가지고 있는 나물이자 약초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름만 기억하지 말고요, 직접 해보거나 먹어서 실천에 잇따라야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2편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